네, 안녕하세요. 끝판왕장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가에 좀 갔다 와서 볼일 좀 본 다음에 다시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일단 제가 계속 4848을 강조드리면서, 그리고 이런 움직임들이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아마 좀 리스크 관리에 대한 부분으로 현금 비중을 늘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이유가 이런 무빙들 때문이에요. 그리고 항상 ETF라는 게 재료가 정말 커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기존에 있던 어떤 다른 사람이 생각했던 대형 호재들이 끝난 다음에는 막상 별일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생각보다 움직임이 크게 일어나지 않고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들었는데, 일단 이렇게 올라간 다음에 쭉 빠진 걸 보면서 이제는 아무래도 조정이 맞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제는 이제 가능성이 두 개 정도 있을 거예요.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선을 그어놨죠. 그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에 저점 부분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일봉상으로 봤을 때 12월 11일에 저점 부분, 여기가 이제 4150인데요. 여기랑 그 다음에 주봉을 보게 되면 주봉의 7일선이 42,476이에요. 그러니까 42,500이겠죠. 42,500이랑 41,150, 여기를 이렇게 범위가 한 2,000불 조금 넘는 그런 구간에서 아마 이 매물대가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여기죠.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 여기를 지켜내면 박스권이고요. 지켜내지 못하고 이 지점을 만약에 최종적으로 깬다 그러면 사실상 위험해요. 근데 이 주봉 7일선을 깨더라도 위험할 겁니다. 그래서 마감을 했을 때, 마감이 이제 월요일날 9시죠. 월요일 9시에 마감을 했는데 이 가격보다 아래에 있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보시면 여기서 83이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74, 여긴 71 해가지고 주봉이 하락 다이버서 연속으로 어쨌든 뜨고 있어요. 그래서 좋지 않은 움직임은 맞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도미넌스가 이렇게 빠지고 있는 걸 보니까 알트는 좀 잘 버티고 있는데 상관없지 않나요? 라는 그런 얘기들을 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비트가 떨어지면, 우리가 알트가 떨어진다라고 하는 건 이전에 수많은 결과들을 통해서 학습을 했잖아요. 근데 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그 비트코인이 2022년부터 빠졌잖아요. 그렇죠?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빠지는데, 이때도 도미넌스 좀 올랐다가 6월부터 2022년 9월, 11월, 12월 이때도 도미넌스는 빠져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락장은 22년부터 쭉 시작이 됐었잖아요. 그죠? 도미넌스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실질적으로 가격은 빠지는 걸 보면은 비트코인과 알트건 뭐 그냥 싹 다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게 차트가 깨진다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도미넌스만 볼 게 아니고 지금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락 다이버스가 뜬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해요. 그것도 주봉상으로 하락 다이버스가 뜨고 있다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 4150이 깨지면 그러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된다면 주봉상으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 다음 이동평균선이 33,000 부근에 있고요. 그 다음에 게 3500 이럴 때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뭐 물론 내려가면서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내려가겠지만 이런 지점이나 이런 지점 혹은 이런 지점까지도 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얘가 올라가려는 방법은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박스권이 돼줘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때를 보더라도 여기서 이제 올려줬는데 횡보를 하면서 결국 떨어지면서 또 횡보하고 올려주는 거 보면서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박스권이지만 막상 이제 여기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하다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게 좋고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금 비중을 못 늘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여기서 이제 어쨌든 이동평균선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자체에서 단기적으로는 손익비가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반등이 이렇게 오다 보면은 이 반등 구간에서 또 알트가 좀 올라갈 수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정리를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항상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100%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현금을 100%로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코인을 100%로 한다든지 이런 거는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요 이동평균선대를 타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 다음에는
요게 이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 갈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고, 그럼 그러다 보면은 이 가격대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 이동평균선에 갇힌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이렇게 오르거나. 그때 가서 우리가 대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왜냐하면 이제 멤버십에서도 보면은 이때 스택스가 손절나긴 했지만 미나도 됐고, 그다음 수위도 잘 갔잖아요. 수위 뭐 이케시, 그 다음에 미나, 테조스, 그쵸? 아스타, 이런 식으로. 자, 영상을 보시면 날짜가 보면은 이제 1월 11일 이때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1월 11일이면 요때거든요. 그쵸? 그 다음에 이제 12일, 13일 이렇게 빠졌는데 요때도 보면은 이렇게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요 전에도 비중 줄여야 된다라고 하면서도 얘가 올라가니까 거기에 맞춰서 4848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꼭 내가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동안은 먹혔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점에 쌌을 때 사야 되는 게 그동안에는 먹혔는데 지금 너무 사람들이 학습이 돼 있다는 거죠. 여기에 너무 적응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식으로 한번 쫙 빼주면은 정말 정신을 못 차릴 겁니다. 그쵸? 그러면 정말 그 엄청난 공포감이 올 거고, 그때 물량을 다 주워 담은 다음에 자리를 안 주고 올리면 그러면 진짜 어지러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리스크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제 방송이나 영상 뭐 이렇게 많이 보셨던 분들은 제가 이때는 계속 사라 그랬어요. 그쵸? 이때도 계속 사라 그랬거든요. 근데 요쯤 오니까 장투는 나중에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그런 거고요. 그쵸? 그랬던 기억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내려오면은 그때는 아무래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릴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은 장투 해야 됩니다 라는 쪽으로 영상 올릴 거예요. 손절 신경 쓰지 마세요. 그렇게 올릴 건데, 지금은 애매하다라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애매하니까 4848 해야 된다. 왜냐면 그 비트가 고점이 나온 다음에 빠지고 반등이 나올 때 그때 알트장이 또 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먹으려면 현금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상태에서 4848 하는 건 나쁘지 않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비중이 별로 없고 코인이 정말 많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안 좋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대응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현금 비중이 늘었다 하시면, 근데 4848 좀 자신 없다 하시면 좀 기다리면 되는 거고요. 아니라면 그쵸? 해볼만 하다는 거 4848. 그러나 그 4848 때문에 욕심이 생겨서 현금 비중이 깨져버리거나 하면 모든 건 100% 없기 때문에 내가 실수라고도 하게 돼버리면 그때는 꽉 물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제가 자꾸 무슨 뭐 떨어진다는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고, ETF라는 그 재료가 정말 크다는 거 저도 알거든요. 근데 ETF에 대한 무빙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자, 이건데요. 이게 월봉이에요, 월봉. 근데 승인 시점을 보시면 이 시점이죠. 근데 금도 월봉에서 이렇게 떨어졌다가 오른단 말이에요. 저는 딱 이렇게 봐요. 근데 코인이라는 놈은 항상 모든 자산들 중에서 변동성이 제일 높으니까, 그쵸? 제일 많잖아요, 변동성이. 그렇기 때문에 코인은 조금 더 빠질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단기간에 뭐 3배, 4배, 그리고 뭐 알트는 10배 이렇게도 올랐기 때문에 그런 애들이 그만큼 단기간에 오를 수 있다는 건 반대로 생각하면 그만큼 단기간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이슈에 팔 때니까 생각보다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왜냐면 소문은 언제였어요? 일봉으로 봤을 때 이때잖아요. 이때 10월 16일 ETF 가짜 뉴스 나온 다음에, 가짜 승인 뉴스 나오고 그 다음부터 여기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ETF 승인하는 그 시점까지. 그러니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눌림이 올 때가 됐다. 그러나 이 눌림이라고 하는 것이 짧게 온다고 해도, 아까의 그 금을 보면은 여기서 승인 시점이 난 다음에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아홉, 9개월 정도 동안 조정이 나온 거예요.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두 가지로 해서. 자, 근데 그만큼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코인이라고 하는 놈은 워낙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조정 온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예요. 왜? 마음 먹으면 이렇게도 뺄 수도 있고요. 마음 먹으면 이렇게도 올릴 수 있는 것이 코인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릴렉스하면서 차분하게 현금 비중 유지하면서, 근데 현금 100% 뭐 90% 이거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유지하면서 원칙대로 하다 보면 알아서 조정이 끝나 있을 것이고, 이 지점을 깬다면 1차적인 주의 구간은 주봉 7일선이죠. 여기를 종가가 마감을 쳤을 때, 그때 요 42,500 정도를 아래로 간다면 위험한 1차 신호고요. 두 번째는 요 꼬리 42,250 여기를 깬 거 2차 신호. 이게 다 끝나면 그때부터는 요 지점들까지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그 과정에서 뭐 이런 식으로 반등을 중간에 크게 주고 간다거나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그때 반등을 줄 때 저항 지점은 지금 주봉 7일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다 반대로 나중에는 저항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는 반등 이후에 매도 시점을 잡을 때 이 지점에 비트가 오면 그때 반등을 정리할 만한 그런 타겟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가 다시 계속 횡보한다 그러면 그때는 제가 영상을 또 찍어서 이 조정 관점이 아닐 수도 있겠습니다 하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좀 매수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겠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되게 좀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RSI도 이제 꺾이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보시면 이동평균선을 끄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이제 장기 뷰에서 주봉 RSI가 2연속으로 70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웬만하면 안 꺾인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여기를 이제 빠지죠. 70을 다시 밑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좀 와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렇게 조정이 오죠. 여기서도 조정이 왔고 여기도 조정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 71.42이기 때문에 이 주봉이 RSI가 10월 30일 때부터 제가 이때쯤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여기서 한번 넘고 여기서 두 번 넘어서 이때부터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제가 그래서 롱치라 그랬죠. 숏치지 말라 그랬고, 그래서 계속 올랐잖아요. 자, 그 다음에 반대로 여기가 지금 조금 있으면 RSI가 70 밑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되게 조심해야 될 시그널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은 블록체인 전문 VC 임원이 시장 거품이 심각하다, 그래서 코인베이스 IPO 당시와 비슷하다고 하는데, 코인베이스 IPO 당시도 비트코인 자체로만 보면 고점이었어요. 얘가 이제 4월 초에 고점이 나왔고, 비트가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빠지다가 반등을 줄 때 뭐가 나왔냐, 알트의 불장이 나왔었거든요. 그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의 고점이 5월 1일인가? 뭐 그때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괴리가 생각보다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달 정도 알트장이 올 수는 있는데, 어쨌든 거기에 너무 취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도 얘가 이제 ETF, 현물 ETF 거래량 개념이 같다고 보면은 어쨌든 비트코인 자체에서는 고점이 나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좀 조정을 염두에 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한 달 정도 있으니까 한 달 동안 알트장이겠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 관리를 해주면서 현금 비중을 유지한 상태로 알트를 4848하는 쪽으로 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나는 그것도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다리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금융당국에서 이제 현물 ETF 말고 선물 ETF까지도 거래를 중단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매도만 가능하다 돼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안타까운 부분이긴 해요. 그죠? 이거를 거래를 못하게 막으면 당연히 뭐가 생기냐면 프리미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프리미엄이 생기냐면 나중에 이제 국내 거래소 있죠. 국내 거래소에 프리미엄이 더 낄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제 김프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나중에 상승장이 오면 더 큰 김프가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걸 미리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드린 거예요. 상승장 끝났다의 고점이 아니에요. 근데 생각보다 조정폭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거예요. 현금 비중을 늘려놓고. 근데 그게 끝나면 그때부터는 그냥 팔짱 끼고, 아니 팔짱 풀어도 돼. 그냥 다리 쭉 뻗으면서 슬금슬금 그냥 뭐 좀 재밌네 이러고 하면 끝난다고요. 근데 그때 요런 것들이 이제 뭘로 되냐면 거품을 발생시키는 추가적인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서 김프가 좀 더 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 좀 낮아질 때 해외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이런 뷰도 있습니다 물론. 근데 그러려면 이걸 넘어야 돼요.
이렇게 요번 달에 간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는데, 그건 일단 고점을 다시 올릴 때까지는 아무래도 조금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사실 그게 가려면 저는 여기서 횡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이 박스권으로 4만, 제가 아까 전에 4만 150 이랬죠, 250 뭐 150 이랬죠. 여기부터 4만 9천 부근까지 계속 횡보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알트장 좀 주면서 조정도 주고 이렇게 올리는 그런 방식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지, 그게 아니고 여기서 바로 올리는 거는 생각보다 고점이 짧을 수 있어서 차라리 갔다가 오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도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거다. 길어야 한 2달 정도? 2달에서 한 3달? 이 정도일 것이다. 그래서 2월 아니면 3월 정도에는 매수를 다시 들어가면 된다. 그냥 큰 틀의 매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정이 올만하긴 하다. 그리고 이제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달 연속으로 올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눌림도 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왜냐면 이때 4달 올라간 다음에 조정 왔거든요. 그것처럼 지금도 5달째 왔기 때문에, 아니면 이 1월 달에 음봉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조정이 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풀매수를 해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내용이에요. 항상 이제 이렇게 붙어가는 길이 있었다라는 거죠. 30주선이 있다라는 거. 여기도 붙어서 갔기 때문에 이번에 붙어서 오면 한 35,000 정도까지는 볼 수가 있기 때문에 35,000 혹은 37,000 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지점보다는 이때가 훨씬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걸 보는 게 맞지 않냐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ETF를 잘 봐야 되는 거. 정말 큰 호재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ETF 가격들도 막 떨어지고 있죠. 그건 이제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파는 거. 보고 끝난 다음에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딥이 얼마나 있을지 정확하게는 맞출 수 없겠죠. 제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이 딥은 여러분들의 진짜 엄청난 기회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저는 계속 반복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제가 하는 말에 책임을 지라든지 뭐 그런 말씀을 하시면 저야 뭐 책임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저의 생각은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쵸 책임질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럴 때는 계속 사야 될 때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이때부터는 조심해야 될 때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려오면 다시 저는 뭘 할 거냐면 사야 될 때라고 또 할 거예요. 그때가 되면 또 이 발언에 대해서 저한테 책임지라는 그런 말을 하겠죠.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이겁니다. 항상 여러분들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소수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때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하셔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제가 주변에서도 지금 좀 시그널이 좀 뜨는 게 슬슬 약간 저한테 사팔사팔을 해도 되냐, 뭐 혹은 아니면 뭐 알트는 안 떨어지는 게 아니냐, 뭐 라는 둥 여러 가지 말들이 저에게 좀 하는 게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이 연속적으로 오다 보면 저는 굉장히 조심해야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껴요. 경각심을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도 이거를 제가 공유를 해드리는 거니까 듣고 어떻게 하실지는 사실 여러분들의 선택이지 제가 뭐 강요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뭐 핸드폰을 해가지고 대신 매매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아닌데, 저 말고 뭐 다른 유튜버를 보시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든 할 때 그냥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제 그냥 이런 의견도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 내용도 되게 재밌었는데요. 보시면 첫 거래일에 46억 달러의 거래량을 기록하면서 괜찮은 스코어를 기록했는데 비트코인 가격은 제자리다. 이건 이제 46,000대에 올린 글이었어요. 제가 그때 본가에 가 있어서 좀 정리를 못 해드려가지고 어쨌든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근데 거기서의 가장 높은 거래량을 기록한 건 그레이스케일의 GBTC. 그래서 이미 280억 달러 를 했고, 근데 이 수수료가 이미 이렇게 높지만 그쵸? 신규 자금 유입보다는 원래 있는 AUM을 지키는 쪽에 집중하겠다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신규 유입량이 생각보다 뭐 저조하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이 괜찮다 이런 게 있는데, 사실 핵심은 이거예요. 보면은 보통 신규 종목을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자 하면 절차를 진행하는데 90일 정도가 걸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ETF는 상장되어서 거래가 시작되고 있지만 본격적으로 신규 자금이 들어오는 건 3달 정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조정 시점과 좀 맞물린다는 거예요. 재료상으로도. 그렇기 때문에 3달을 하면 거의 뭐 한 4월 뭐 14일 이렇게 되는데 이때가 이제 뭐가 있냐면 이 부근이 반감기 이슈가 또 있어요. 4월 달에. 그래서 이런 거랑 좀 맞물리다 보면 아무래도 좀 조정이 좀 올만한 상황이긴 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2월은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 자 그리고 이분도 되게 유익한 내용을 말씀 주셨는데요. 보면은 승인됐는데 왜 가격이 떨어지냐. 근데 현물 BTC보다 더 싸게 GBTC가 할인율이 40%였으니까 할인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었고, 매도하려면 GBTC가 현물 ETF 승인돼야 됐고, 그래서 수수료를 비싸더라도 이거를 하려고 했던 이유인 거죠. 그렇죠? 수수료가 비쌈에도 이거를 계속 미리 들고 있는 상태 싸게 사서 팔면 어쨌든 이득이니까 그 생각보다 가격이 안 오르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매도 물량들도 해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마운트 곡스 이슈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악재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트상으로도 조금 위험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ETF의 역사를 봤을 때 항상 소문에 사고 이슈에 팔아야 될 때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걸 딥을 받아낸 다음에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쨌든 긍정적인 건 스테이블의 유동성, 그 공급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결국 유동성과 가격 상승을 시사하는데, 한동안 제가 조금 걸렸던 부분이 그거였어요. 아니 이제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데 스테이블 코인은 생각보다 뭐 변화가 없고 오히려 USDC는 줄어들고 있고, 이래서 좀 안 좋은 거 아닌가, 좀 애매한 거 아닌가 그랬는데, 다시 돈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상성장 사이클로 가고 있는 것은 맞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번 조정과 딥을 잘 받아내시면 정말 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저는 내일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대응을 한다거나 할 때 좀 도움이 되고 싶다, 도움을 좀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까 제가 슬쩍 보여드렸던 이 멤버십, 여기서 이제 업비트에 있는 현물로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보시면 초록색 체크 표시가 다 타겟을 도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현금 비중을 어떻게 줄여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짜야 되고, 이런 것들까지 같이 부가적으로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멤버십을 가입을 하시고, 멤버십 존형 커뮤니티 게시글을 보시면 이 브리핑과 픽이 나오는 텔레그램 주소와 그 다음에 질문 답변할 수 있는 카카오톡 소통방, 입장할 수 있는 입장 링크가 그 게시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2개 전부 다 접속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선물방이 있습니다. 선물방은 선물방 하는 방이고요. 똑같이 포지션, 진입가, 목표가, 손절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지금 보시면 어제 숏, 그 다음에 롱, 숏, 요거는 손절이 났고, 그전에는 이렇게 타겟을 다 잘 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물방 가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시청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럼 안녕!